네, 다음도 계속 진행할까요? 네. 이제 이 앞에 기획 및 조직화에서 주제 두 개 봤고요. IT 도입 및 구축, 여기 관련돼서 말씀 안 드렸던 이제 나머지 주제입니다. 발주 관리라는 게 있고, 네. 이제 저희가 발주라는 의미가 아웃소싱을 하면 발주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고요. 네, 공공부문에서 이제 이런 가이드를 다 만들어 놨는데 아마 보시면 소프트 사업 발주 관리 표준 프로세스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핵심 수명주기, 지원 수명주기, 조직 수명주기 좀 들어본 거네. 네, 이거 기초과정에서 ISO 12007에 거기 SDLC 표준에 보면 세 개의 핵심 수명주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제의 표준들을 저희 지금 정부들도 정부에서도 가져다가 그대로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래서 이제 국제 표준들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에 내용들은 한글로 이제 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기초에서 보셨던 그 1207 그거랑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발주관리 대상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보전략계획 ISP,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유지 보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프로세스도 발주 준비, 제안 요청 준비, 계약 및 변경, 공급자 관리, 인수 및 종료, 발주자 입장에서 해 놓았죠. 그리고 이 각각의 이제 이 세부 활동마다 R&R 주로 누가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 나왔고, 요거 이제 사업자 입장이에요. 제안 요청서 검토, 제안서 준비, 계약 및 변경, 사업자 계획 수립, 실행 및 통제, 검토 및 평가, 납품 및 정리.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RFP 작성 가이드 이렇게 해서 발주처가 이제 RFP를 제안 요청서를 써야 되니까 이게 이제 RFP 작성 가이드 여기 보시면 2022년 7월 달에 지금 발표한 거죠. 이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제안 요청서 작성 예술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자가점검표 안에 요게 있는지 확인해라라고 이제 점검 항목들을 전부 만들어 놨어요. 네, 근데 이 항목들 하나하나가 그동안에 입사 시험 문제 자꾸 출제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실제 해당 문서를 가져다 제가 이 카페 떠다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 보면은 주요 항목 18개 중에 뭐 과업심의위원회,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품질 성능 평가 시험. 요 2번 항목은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다음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하루급 제도, 소프트웨어 사업 작업 장소, 원격 개발. 요것도 과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다음 소프트웨어 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개발 소프트웨어 공동 활용 사전 명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및 범위, 특정 규격 명시 금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기술 능력 평가 비중 보시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적용, 소프트웨어 사업 제안서 보상, 요구 사항 상세화. 요거 시험 문제 요구 사항은 허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사업 적정 사업 기간 산정, 그다음에 투입 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 평가. 요것도 시험 문제 17번 시작해 나왔던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 제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중요 사항이다 보니까 예, 이것들이 RFP에 적정하게 다 담겨져 있는지 자가 점검해라. 이렇게 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발주처가 그렇게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되게 좋은 문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서들은 여러분들이 민간에서도 발주하잖아요. 그래서 민간에서도 여러분들이 발주를 할 때 꼭 이 용어를 쓰진 않지만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민간에서도 발주 업무 혹시 하시게 되면 참조를 해서 내가 적절하게 썼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차 안에 사업 개요 시스템 현황, 사업 추진 방안, 제안 요청 내용, 제안서 작성 내용, 제안 안내사항, 서식 결정. 여러분들이 사업자 쪽에 있다면 RFP 나온 것들 보면 다 이 목차 순으로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안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쓴다까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보고 발주처에서 담당자들이 제안 요청서 작성해서 내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법적인 것들도 전부 다 명시된 것들로 가져다가 집어넣어서 참조할 수 있도록 실제 이 안내사항 안에 이제 다 들어가 있죠. 기술평가 항목 배점표 이런 것들도 전부 제시가 되어 있고 이 부분도 지금 이 민간에서 똑같이 이거 가져다가 발표하실 때 이 평가편 분들께 쓰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절차이나 서식 이런 게 있고요.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대상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계획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이 이제 뒤에서 뒤에서 우리 기본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인가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제가 말씀드렸나요? 소프트웨어 공학 응용에서 말씀드린 것들. 네. 소프트웨어 공학 응용할 때 예. 분리발주, 분할발주 생각나세요? 네. 이게 직접 구매,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라는 용어가 법적인 용어고요. 예, 요게 원래는 시장에서는 분리발주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도 이런 거예요. 인하우스로 발주처가 이건 이제 다 정부 공공기관이에요. 개발을 하려고 업무 기능들을 낼 거잖아요. 근데 어떠한 것들은 시장에 이미 상용 소프트웨어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부가 안 사고 인하우스 개발하겠다. 그래서 개발 기능 요건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 업체도 돈 벌어가지고 세금 내서 정부에다 줬는데 그 돈 가지고 자기 업체를 망가뜨리는 제안을 요구를 해요, 정부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하면 잘한다고 박수 쳐줬어요. 정부 내부에서. 개선했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해한 거죠. 그게 국민의 생활을 파탄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정부가 이 국민의 이 비즈니스 생활 영역을 침범하면 안 돼요. 도와줘야지. 그래서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그 정부 통합전산센터 1센터가 이제 대전에 있고 2센터가 광주, 3센터가 지금 대구에 있거든요. 이 통합전산센터에서 이 네트워크, 하드웨어, 그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는 보안 소프트웨어 이런 인프라들을 전부 관리를 해요. 그리고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이제 부처의 각각의 개발팀들이 그 인프라 위에다가 계속 올리고 배포하고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는 툴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통합전산센터는. 그러면 서버 모니터링 툴 필요하죠. 네트워크 모니터링 툴 필요하죠. 또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뭐 이런 거, NMS 이거 필요하죠. 또는 AP 프로세스 모니터링 하는 APM이라고 그래요. 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DB 모니터링 하는 필요하죠. 이런 거 말고도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에이전트가 전부 다 서버에 깔려요. 너무 많은 에이전트를 서버에 깔아요. 그래서 통합 에이전트를 우리가 개발해버리자. 그리고 그동안에 에이전트는 그 깔리는 이 라이선스 숫자만큼 돈을 카운팅해서 받잖아요. 통합 모니터링 에이전트를 누가 이제 개발해서 직접 정보가 만들겠다 그러면 업체들이 어떻게 돼요? 각각의 업체들은 그동안에 다 다른 업체들이에요. 에이전트 공부하는 업체. 모니터링 에이전트. 거기다 서버 모듈이 또 따로 있어서 이게 그냥 서버 사고 거기에다 올리죠. 그리고 이 에이전트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서버 쪽 통해서 다시 운영자 화면에 이 대시보드로 뜨잖아요. 얘가. 근데 이런 통합 에이전트를 개발하면 국민 생활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그 솔루션 회사들 다 문 닫아야죠. 그럼 그 직원들 다 해고시켰을 거잖아요. 근데 해고시키면 비슷한 업종으로 가야 되는데 다 문 닫아가지고 갈 데도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 평가가 바로 그거 영향을 평가하는 생각이 좀 많이 있죠, 정부도 이제는. 하지만 이걸 안 해버려. 그러고서 그냥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 정보가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찾아내려고 눈 뜨고 맨날 그거 감시하는 애가 정부 조직이 있을 거예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예산이 없으면, 기재부가 예산을 자르면, 근데 이 사업을 업무를 하긴 해야 돼. 그러면 정부나 공공기관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에라, 개발해버리죠. 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런 걸 하면서, 이 기관의 예산도 절감하고, 음, 그다음에 국민의 세금도 아끼라고 명분을 세워서 보통 이 사업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보실 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업체를 다 죽어도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정 그 거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장의 밸류 체인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좋으면 해외에서도 국가가 다 했겠죠. 근데 국가들이 그런 걸 침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국가가 할 기능이 아니에요. 국가가 소프트웨어 솔루션 회사 차리면 안 되죠. 문제가 뭐냐면 한 곳에서 통합 에이전트 같은 걸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예, 거기 센터의 다른 기관들, 입주한 기관들한테도 전파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입주하지 않은 일반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에 전부 다 전파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이 사거리 망해버려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런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정부에서 여기서 민원내고 클레임했겠죠. 피해받은 업체. 정부가 왜 이런 걸 하느냐. 나도 이거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정부에 세금 냈잖아요. 근데 정부가 나를 치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 조직도 아니고. 맞죠? 정부가 소프트 솔루션 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장사하는 거 맞아요, 정부가? 정부의 기능 그거 아니잖아요. 맞죠? 네, 그 반대입니다.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거가 있어요. 근데 자기네 이 부처 예산이 잘렸다고 또는 예산을 절감하라고 계속 아이디어 내려고 하니까 민간이 하는 일을 내가 가져와서 돈을 줄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요구사항 개발 가이드 이런 것도 지금 다 만들어서 배포가 되어 있고요. 네, 제안 요청서의 요구사항 작성과에 대해 발주자 자체에서 작성하는 것들. 여기 보면 요구사항 유형이 나와 있잖아요. 정보 시스템 개요 기능 목록. 그다음에 여기 보면 기능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운용 요구사항, 제약사항 이렇게 있어요. 네, 품질 요구사항 밑에 들어가면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시성, 보안성. 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외우셨죠? 제품 품질 특성, 기신사 효율이 호보 외우셨죠? 예, 그거는 그대로 리스팅이 되어 있는데 얘는 좀 다르게 해놨죠, 지금. 예. 근데 문제는 시험 문제에서 요구사항 유형을 설명하죠. 시험 문제 나왔어요. 최근에, 최근 한 3, 4일차 에 나왔던 문제.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본 사람은 기신사 효율 그냥 썼겠지. 그러니까 요 내용은 뭐 해야 된다? 프린트해서 붙여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발주처 쪽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ISP 사업자 작성용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보시면 데이터 정보 관련 요구사항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 좀 더 세밀하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정밀하게 되어 있는 애는 ISP 사업자 컨설팅 업체가 들어오면 ISP는 실제로 ISMP 여기서는 의미하는 거예요. ISP하고 그다음에 바로 내년도에 발전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능을 더 구체화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 구체화가 ISP는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것 때문에 이 과업 범위가 계속 애매모호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ISMP,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요걸 해가지고 바로 내년도 발주 대상 사업 시스템들은 더 레벨 다운해서 펑션 포인트 산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디벨롭을 해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죠. 자, 그렇게 해서 ISMP 할 때, 이제 이때는 데이터 정보 관련 요구사항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제 요구사항의 내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디벨롭을 하게 만듭니다.
이 정도까지 써주면 과학 범위에 대해서 이슈 크게 없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이슈가 많이 생겨요.